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21년 기출 경희대 14번, 15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두 개 붙어 있어요. 문제 먼저 살펴보실 텐데, 자, 문제 보실까요? 14번에 다음 중에서 여러분 문제 잘 보세요. 단순 추론 문제가 아니라 가장 논리적인 결론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불필요한 거 다 지우세요. 저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문제풀이 스킬 중에 하나가 출제자가 conclusion, 결론을 묻는 문제는 거의 100% 메인 아이디어 문제라는 겁니다. 지문의 결론이 왜 메인 아이디어냐 묻는다면 대부분의 지문은 양괄식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한번 주제를 얘기했으면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주제를 강조해야 완결성 있는 구조입니다. 독자는 주제를 금방 잊어요. 중간에 예시도 있고 상술도 있고 디테일에 몰입하다 보면 앞에서 중간에서 얘기한 주제를 마지막쯤 가면 잊게 되었습니다. 글을 잘 쓰는 필자라면 결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어야 완결성 있는 지문이에요. 그런 지문을 주로 발췌하고 그런 지문의 구조에 민감한 출제자라면 지문의 결론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죠. 결론이 뭐였지? 결론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에서 여러분은 마지막 문장을 통해 결론을 추론하셔도 되고요. 좀 더 빨리 풀고 싶다면 앞부분에서 주제를 찾아서 바로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용일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메인 아이디어 문제예요. 지나치게 소소한 내용일치 찾으시면 안 됩니다. 15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빈칸 추론 문제이고요. 빈칸 추론 문제는 보통 늘고 줄고 대조 키워드를 확인하라는 문제죠. 이 지문에서도 주어가 내는지 주는지 논리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블랭크는 이 복양들의 구성을 보니 스펠링이 비슷해, correlation, coexistence, 유사어 사이의 관련 차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스펠링은 비슷해도 뜻은 엄연히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맥상 적절한 단어를 일단 한글로 넣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문 가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입체감 있게 빠르게 이해하시려면 첫 문장에 reason, 이유가 있으니까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인하시면 지문의 입체감이 확 생기고요. 중간에 but 같은 반전, 반전 다음이 주제죠. 또는 반전 다음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 지문의 구조는 인과와 반전이 뚜렷한 구조입니다. 그 부분만 신경 쓰면서 읽으시면 지문의 3분의 1만 읽어도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시죠. 첫 문장에서 최대한 소재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주된 원인 중에 하나, 원인이죠. To be concerned about. 무엇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에 대해서 걱정한다? Too much information. 여러분, 이게 소재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정보에 대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too much. 너무 많은 정보에 대해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글의 소재는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정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걱정하는 이유는 말이죠. 이 부분은 불필요하죠.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에 대한 걱정은 무엇의 가능성이다? 여기가 주제죠. 결과, 즉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단어를 다 그대로 읽기보다는 압축하세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의사결정을 내버려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빠르고 현명하게 못해 정보 과잉 때문에 이런 주제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첫 문장의 주제가 등장했으므로 다음부터는 근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건 정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보가 많은 건 나쁠 게 없습니다. 이 지문의 소재는 정보나 많은 정보가 아니라 too much information, 지나치게 많은 정보라는 걸 잊으시면 아니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뒤에 어떤 내용 나와주면 되죠? 정보가 너무 많으면 별로야 라는 내용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은 어디에 의존한다? 당연히 정보의 양에 의존하겠죠. 정보의 양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정보? 그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는 공개된 정보에 여기까지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세 줄을 압축하세요.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보의 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뒷문장 같은 내용이겠죠?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돼. 인생 살다 보면 suggest that, that이야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앞문장과 비슷한 내용이 되는 거죠.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부분 어떤 내용으로 완성하셔야 되죠?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은 정보의 양에 따른다. 의사결정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돼. 정보가 많아야 의사결정이 돼. 그런 내용으로 완성해야 논리적으로 적절한 겁니다. 자, 뒷내용 어떤 내용으로 완성한다? 정보가 많으면 의사결정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정보가 많으면 의사결정이 잘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뒷내용도 비슷한 내용이면 돼요. 만약에 의사결정권자 우리가 too little information, 정보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뭘 볼 수가 없다? 전체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보는 많아야 돼. 적으면 안 되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요 내용까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보가 more, 많으면 좋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뭘 완성한다? 결정의 질을 높이려면 정보가 많아야 돼. 자, 여러분 이 부분 내용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15번. 정보가 많을수록 의사결정의 질은 좋아집니다. 따라서 increase,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준다. 괜찮죠?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준다. 좋습니다. 정보가 많아야 의사결정이 잘 되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1, 3, 5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하셨고요.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주제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 글을 멈추면 주제까지 못 가신 겁니다. 정보가 많으면 의사결정이 잘 돼. 이건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뭐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잘 안 돼로 다시 돌아가셔야죠. 따라서 but 다음이 주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즉 파란색 부분은 함정이에요, 여러분. 정보가 많으면 의사결정이 잘 돼.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제는 뭐다? 너무 많으면 의사결정이 잘 안 돼.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Negative effects, 이 내용을 but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But the positive link between, 여러분 정보와 의사결정의 질 사이에 positive, 여러분 이때 positive는 긍정적인이 아니라 플러스 이렇게 이해하셔야 문맥이 맞습니다. 왜? More information, 정보가 많아지면 의사결정의 질도 높아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positive 용법은 긍정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x라는 변수가 커질수록 y라는 결과도 커지는 관계를 저희가 양의 관계, 플러스의 관계라고 한다라는 점을 positive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정보가 늘어나면 의사결정의 질도 늘어나죠. 당연히 양의 관계인데 이러한 양의 문맥상 관계라고 하시면 되겠죠. 정보와 의사결정의 질의 관계라고 하셔야 됩니다. 관계는 한글로 우리가 관계라는 말을 넣으면 된다는 걸 아셨어요? has limitation,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의사결정과 정보의 관계가 한없이 양의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아지다 보면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질 때 limitation,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limitation이 우리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너무 어려우면 뒷문장 한번 더 가볼까요? 여기가 주제예요. 자, 어떤 지점에 이르면 정보가 additional,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이끈다? 주제 강조하시면 되죠.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정보 과잉의 결과를 이끌게 됩니다. 인과 확인하세요. 정보가 많아지면 과잉되게 되고요. consequence, 어떤 결과를 이끌게 된다? confusion, 혼란스럽고 좌절스럽고 정신없고 사고가 마비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뭐죠? 의사결정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파란색은 중요치 않아요. 빨간색만 보셔야 돼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의사결정의 부정적 영향. 다르게 말하자면 정보와 의사결정의 양의 관계는 limitation, 한계라는 게 있어서 어느 순간 정보가 지나치게 많게 되면 의사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주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자, 이제 문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15번부터 문제 맞춰보도록 할까요? A와 B 사이의 관계라는 말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equality는 뭡니까? 평등이란 뜻이에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correlation, 관계란 뜻이고요. 가사라는 relation 또는 relationship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coexistence는 여러분 공존이란 뜻이에요.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공존이란 말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는 콜로케이션의 개념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양의, 의미라는 단어와 평등, 공존이라는 단어는 붙여 사용하지 않아요. 양의 공존, 의미 평등 그런 표현 없습니다. 양의 관계, 의미 관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한글만 자꾸 보지 마시고 앞에 나와 있는 positive와 어울리는 단어를 넣으려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죠? 5번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저희 conclusion, 결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 글의 소재, 정보가 너무 많으면 주제, 의사결정이 안 된다. 내용으로 완성합시다. 1번에 보시면 information overload, 소재 괜찮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게 되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제 모순입니다. 정면으로 모순되고 있어서 정답일 수는 없는 거죠. 2번에 보시면 더 많은 선택이 있게 되면 여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구문이 좀 있습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해보도록 할게요. option, 선택사항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the chance that, 뭐 할 가능성이죠.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이 option이란 말을 뭘로 이해하시면 될까요? information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정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의사결정을 전혀 못할 가능성.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게 뭘까요? 사고에 마비 걸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정보 과잉의 문제성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option 또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사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문이 어려울 뿐이지 내용은 간단해요. 정보 너무 많잖아? 그럼 의사결정 안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이 어려운 구문이죠. 여러분 3번의 속에 주의하셔야 돼요. 1. 누구든 can never, 결코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질 수는 없는 거지. 이렇게 직역하시면 정말 대참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never라는 단어와 to라는 단어가 묶이게 되면 서로를 상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도 부족해. 네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건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야.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누구든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직역하지 마시고 누구든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정보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의사결정이 안 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3번은 주제와 정면 모순이에요. 그래서 3번, 이 함정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4번에 보시면 당신이 인생 경험이 더 많다면 큰일 난다. 여러분, 인생 경험은 소재가 아니랍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4번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문제의 출제도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상식 완성이 아니라 주제 완성이에요. 이것도 함정이니까 주의하시면 됩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아, 이거 상식이 그쳐 맞는 말이지 지금 뭐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5번에 보시면 당신이 정보가 너무 적지 않아? 이미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 글의 소스에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지 정보가 너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 적게 되면 아마도 의사결정을 잘 못할 거야. 사실 맞는 말이죠. 지문에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If a decision maker gets too little information, 정보가 너무 적으면 전체 상황을 못 봐. 그럼 의사결정 잘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14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결론과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거지 내용일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5번이 함정인데 주의하시면 됩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문에 있지만 conclusion,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내용일치는 되지만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정이 여러분 많습니다. 이렇게 쉬운 지문인데 conclusion, 메인 아이디어를 틀리면 너무 아깝습니다. 함정은 다 뭐다? 거의 다 주제 모순이거나 단순 내용일치만 되는 복이 아닙니다. 주제 키워드를 정확히 잡고 있는 2번 선택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특히 구문상의 함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14번, 15번 모두 풀어보았고요. 이 지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중요한 스킬은 conclusion, 지문의 결론은 마지막 문장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주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애쓰셔야 정확한 문제풀이가 된다는 점, 그리고 상관관계를 뜻하는 수식어로 positive와 negative는 자주 물어보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관계라고 읽지 않고 플러스 관계, 마이너스 관계를 읽어보도록 애써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4, 15번 모두 맞춰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